해남 썸요? 2026년 2월호. 벌써 이제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나 지났네요.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많은 국정의 어수선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음, 좀, 좀 우려가 될 정도? 이게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우려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사안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보가 좀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 달도 한 구정까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정부는 뭔 대책이 있나? 지금 군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어, 그건 좀 뒤에서 좀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국에는 환율이 1,400원 중후반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공항에 가면 한국의 1,000원이 2,000원, 1달러에 2,000원을 줘야 환전이 된다면서요. 그 좀 심한 게 아닌가? 음, 뭔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음, 왜 환율이 5, 600원 그렇게 수수료로 5, 600원 이상 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죠? 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음, 그죠? 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국도 같은 환율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치를 좀, 뭐 수수료를 뭐 그러면 뭐 환율은 1,400원인데 수수료를 500원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별도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애플페이 같은 거를 결제해서 가면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도 애플페이가 될 테니까, 그죠? 한국 환율로 애플페이가 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으로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애플페이를 결제해서 미국 가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아무튼 첫 번째 소식, 온 국민의 무관심 속에 펼쳐지고 준비가 얼마 안 남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안 남은 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올림픽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갔는데 뭐 선수촌에 거기 뭐지? 그 태릉이 아니라 진천이겠죠, 그죠? 진천 선수촌에 가려고 했더니 선수들 다 가고 없더라.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미리 가죠, 그럼 당연히. 가서 현지 적응해야죠. 그런 거 미리 가서 한 달 전에는 가야죠, 그죠? 그 정부가 얼마나 행정이 개판인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조용하니까요. 유튜브에도 전혀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가 없고, 뉴스에도 그 얘기가 없고, 이상하다 왜, 동계올림픽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왜 아무 그 이야기가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JTBC에서 그 독점 중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JTBC라도 독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JTBC조차도 홍보를 안 합니까?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 그걸 뭘 해줘야지 사람들이, 올림픽 하는구나라고 알죠. 응? JTBC는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중계를 지금 뭐, 저거 유튜브의 이야기로는 지금 거의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 계약을 했다던데. 어쨌든 그죠. 이런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KBS는 해야죠. 그래도 국영방송인데. JTBC가 독점 중계한다 하더라도 KBS 국영방송은 뭐 MBC는 그렇다 치더라도 KBS는 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KBS는 어떻게든 그거를 중계를 하게 해줘야지. 국영방송에서 중계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난시청 때도 많은데.
전파 안 잡히는 데도 많은데 KBS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지 않나요? 요즘은 케이블 다 깔아서 잘 나오나? 그래도 KBS 나와야죠 어찌 됐건.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지금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를 JTBC가 독점을 해서 거의 독점 계약을 했다는 건,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 계약했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엄청난 거액을 주고 그 독점 계약을 했다는데, 이거 자체는 좀 분명히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 그때는 근데 한 번 뭐 월드컵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다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다 그렇게 독점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잘 조율을 해서 각 방송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번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1956년도에 한번 열렸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7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이제 코르티나 담베초라는 지역이랑 밀라노는 다들 아시죠? 밀라노하고 그 뭐 도시 두 개가 되나 보죠. 도시 두 개가 이제 공동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밀라노는 그 패션의 중심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밀라노 같고, 저기 좀 코르티라 그럴게요. 코르티나 담베초, 저는 뭐 이름이 좀 낯선데, 아무튼 그 우리 선수들 뭐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동계올림픽 이번에 차준환 선수 금메달 따옵니까? 거의 뭐 적수가 없다 그러던데, 차준환 선수한테 기재를 좀 걸어보고, 남자 피겨는 아직 금메달 한 번도 없거든요. 차준환 선수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또 뭐 우리가 쇼트트랙은 뭐 최강자니까 쇼트트랙하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금운동은 아니지만 뭐 하나는 따오지 않을까? 그죠? 금운동은 아니라도 뭐 하나는 따지 않을까? 중에, 그죠? 메달이 노메달은 아닐 것 같고, 한 개라도 따지는 않을까? 몇 개 나오지 않을까? 스피드 스케이팅도 뭐 기대를 좀 걸어보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잘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요번에 그 스키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그왜 이렇게 묘기하는 거? 스키로 묘기하는 거, 그거 또 좀 그 선수도 좀 기대가 되고. 그 윤성민 선수 보면 참 안타깝죠. 윤성민 선수가 아직도 운동신경이 저렇게 좋고 뭐 예능 나와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 현대에서 자기 썰매를 쓰라고 했을까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 썰매를 탔으면 지금 몇 관왕 했, 한 3, 4관왕 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윤성민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그 운동하는 거, 운동신경이 아직도 괜찮은 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아시아에서 그 종목에서 메달 따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윤성민 선수 외에는 지금 거의 아시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깝죠. 설상 종목은 중국도 좀 못하니까요. 중국이 설상 종목은 너무 얼음은 잘 못하더라고요. 얼음은 역시 북유럽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요번 뭐 몇몇 지금이라도 좀 붐업을 해야 되지 않나? 다큐멘터리 방송을 지금이라도 슬슬 이렇게 분위기를, JTBC 자체라도 좀 분위기를 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뭐 다른 현안들, 골치 아픈 현안들이 지금 많이 있죠. 뭐 관세 또 25%또 올린다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빅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묻힌 듯한 그런 것 있는데, JTBC에서 독점 중계를 한다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삼성이 IOC 그 공식 스폰서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또 선수들한테 어떤 스마트폰을 이제 선물을 하려고 삼성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 폰을 만들었답니다. 갤럭시 Z 플립 7. 색깔이 참 이쁘죠. 왜 삼성은 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냥 일반 폰은 디자인을
그따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면 이쁘잖아요. 그죠? 색상 선택이라든지 컬러 선택이라든지 외관에 저 금색으로 한 것도 이쁘고 저기 도금한 것도 이쁘고 이쁘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지. 그죠? 왜 저렇게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지 참 궁금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색깔의 어떤 선택 문제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지 참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다크블루를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에디션 상당히 이쁩니다. 예. 다크블루에다가 그 저기 뭐지? 저거 냉면 그릇 코팅하는 그 니켈인가? 크롬인가 니켈인가? 그 코팅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쁘고 또 접는 폰을 선택했다 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죠? 어쨌든 폰 디자인을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상당히 이뻐서 음 너무 뭐 가격이 뭐 누가 뭐 3배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디자인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스페셜 에디션을 한정판 에디션 이건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증정용이니까 이런 거는 디자인을 좀 실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오히려 그걸 실험적으로 해보고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음 제품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고 세련되고 색상이 너무 세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병서 근무 3단봉? 최근에 뭐 한 부대에서 여기 뭐 예, 제가 기사를 캡처해 가지고 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 놨는데 모 부대에서 위병 근무가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교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는 이제 비밀 시설이지 않습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설이니까 아무나 들락달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가 만약 이상한 사람 있으면 체포도 하고 교전도 하고 뭐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병 근무자는 항상 실탄을 갖고 있고 실탄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죠. 위병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문을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위병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군 생활할 때 탄약고 근무를 했었는데 항상 실탄을 모든 근무자들은 다 실탄을 야간 경계는 주간 경계든 야간 경계든 항상 실탄을 전방부대에서 소유하고 그렇게 소지해서 다녔고 3단봉으로 위병소 근무 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있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전멸등 이쪽으로 유도하는 그 유도등 있잖아요. 그게 3단봉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는 있죠. 그런 건 있겠죠.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쪽으로 차 빼라고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총기를 지급하지 않고 3단봉 그냥 그 경호원들이 쓰는 3단봉으로 군대 근무를 서라고 했던 이런 개념 없는 이런 군부대가 지금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죠? 야, 이거는 완전히 적군한테 야, 유병소 근무자 총알 없으니까 들어와서 애들 목 따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 평상시에 또 공포탄을 지급했다고. 그 제가 듣기로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훈련 상황에서 그 사단장급 사람이 야간에 집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 근무자들한테 이렇게 짭차를 타고 왔대요, 밤에. 그럼 밤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우리끼리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확인하는 그런 게 있어요.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야, 난 사단장이야. 계속 그랬다가 총 맞아 죽었다잖아요. 어. 그 계속 안 돼 가지고 발포하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사단장이고 적군이면 어떡할 겁니까? 어? 아주 그 사단자도 개념이 없죠. 그거는 기본 중에 군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그거 외우고 다니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주 군대가 개판이란 얘기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 그 우리 저 이등병 때도 그거 잊어버리면 총 맞는다고 반드시 외우라고.
그죠? 여러분들 군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나라 수뇌부들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진짜 총 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 못 외운 그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뭐같이 따면 어떡할래요? 그죠? 그죠? 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그죠? 이거는 지금 이 기사 쓰는 기자는 지금 우리나라 군 상황의 개판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최근까지도 간첩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도 뭐 간첩, 지금 그러고 문재인 정권 때 그 바닷가에 철조망 다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조차 삼단봉으로 하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반대편에는 권총이나 총 들고 와가지고 우리에 쏘는데 우린 삼단봉으로 뭐 광선검입니까? 날아오는 총알을 삼단봉으로 막아요? 어? 이게 전혀 개념이 없죠. 이거는 어떤 그거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음, 정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그죠? 역시 이래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 모르잖아요, 전혀. 어? 아예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역하지 않은, 군대 갔다 안 온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몇 명쯤인지 압니까? 최근 대통령 5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 빼고 아무도 군대를 안 갔어요. 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군대가 개판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그 대통령이 재임하던 그 기간에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당장 그 이병선은 실탄을 줘야 되고요. 싸우지 않는 부대를 만들어야죠. 감정에 끌려서 장전해서 갈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죠? 어, 그런 군대를 만들어 가야죠. 몇몇 사고가, 저번에 그 자동차 타다가 죽은 해병대원 있다고 사격 훈련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자동차 교통사고 나니까 자동차 운전하지 말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차고 앉아 있고요. 이병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병소에 실탄을 안 줘요. 그 뚫리면 끝인데. 정말 특공대, 훈련 잘 된 특공대 애들 한 10명만 있으면 대대급 뭐가지 다 따고 다닐 텐데. 어?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릴 텐데. 응? 미친 거 아닌지 몰라요. 너거는 너희 집 대문 열어놓고 다닙니까? 너거는 너희 집 대문 차문이고 뭐고 다 열어놓고 다녀요? CCTV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고 다 열어놓고 다닙니까? 어? 그럼 너는 아파트 수위나 경비를 왜 세워요? CCTV 달아놓으면 되지.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국정원의 임무는, 국정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정보원 NIS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직속 최고 정보기관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을 6,400억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최근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사를 쭉 모니터 해본 결과, 최근 10년 동안 한 일은 간첩 검거 빵명, 산업 스파이 검거 빵명, 탄핵 원인 제공 한 건, 대통령 지시 거부 한 건, 계엄 계엄 비협조 한 건, 100억 횡령 혐의 한 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국정원 쪽이 민주당하고 붙어 먹었나? 민주당이 국정원을 장악을 하고, 국정원을 민주당에 협조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10년이면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탄핵 말기부터 문재인 정권 초기거든요. 그죠? 예전에 썰전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선되기 전에, 선거 이제 출마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우리 쪽에 붙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그러면 국가정보원 수뇌부들한테 민주당이 "우리 쪽에 붙어라. 그럼 예산 지원 팍팍 해 주고 타치 안 할 테니까 어? 우리 쪽에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탄핵 원인 제공 중에 하나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50억 사건. 그 요번 계엄으로 드러났죠. 홍장원 과장인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지시를 뭔가 했는데 거부한 거 한 건 있고, 어, 그 계엄령을 지시를 했는데, 계엄을 하라고, 주요 요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그거 하나 있고, 그것도 그 홍장원 과장은 그 지금 100억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이 6,400억이니까요. 100억 횡령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100억 횡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1인당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화이트 그냥 일반 행정사무역은 어차피 월급 그렇게 안 쓸 테고 보통 블랙들이 많이 받을 텐데, 그죠? 블랙들이 많이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은 1년에 얼마씩 쓰는지 지금 봤을 때는 15억에서 20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뭘 하는지, 1년에 20억에서 20억에서 10억에서 20억 정도 쓰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참 궁금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산업 스파이 230명 잡았다고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국정원이 이제 일을 좀 하는구나. 국정원 욕 받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디램하고 다 만들고 있죠. 삼성 기술자들 다 빼가 가지고 지금 그 삼성이 남겨놓은 공장에서 제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산업 스파이도 한 명도 근거는 못한 거다. 실제로 그 핵심 인원들은 다 유출됐다. 다 밖으로 데려갔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산업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산업 스파이도 핵심 산업 스파이도 0명이다. 그럼 그 230명이 넘는 사람을 잡은 건 뭔가? 저하고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었다고 산업 스파이라고 고발을 한 게 아닌가? 그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사실상 국정원은 지금 자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국정원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애들 댓글이나 쫓아가서 정상가리나 매기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음, 아주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요즘은 AI가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냥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직접 찾아가서 뭔가 한다는 거는 좀 드물긴 하죠. 그죠? 음, 그래도 뭔가 국정원도 뭔가 전문화되고 뭔가 세분화되고 그런 쪽으로 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약 6,400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 예비비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 내역은 국가안보상 2급 기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깜깜이 지출은 최근 10년 사이 2천억가량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일반 예비비에서 6,386억을 집행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규모의 어떤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요거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그 요즘 그 종교단체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했다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 교회를 개인 사업자로 바꾸면 돼요. 지금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국민연금하고 다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급을 받고 있어요. 신부님하고 스님들은 좀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교회만 약간 세무회계가 불투명하죠. 교회는 아직까지도 세금을 안 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그런 약간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무에게 감시를 하면 됩니다. 법인카드 쓰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지출 내역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영수증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테니까. 간단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 세금을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부정부패의 시작이죠. 그 교회를 기지 삼아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교회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어, 세무회계 감사를 받고, 만약에 큰 기업형 기업이면 어, 그 세무사를 통해서 어, 그렇게 그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저 신천지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규모가 웬만한 중소기업만 하단 말이에요. 그죠? 저런 걸 보면 세무회계 감사를 받고 정확하게 세무를 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로나 때 서무시장하고 동성로 상인들이 해가지고 소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각시켰죠. 말이 안 된다고. 음, 음. 제가 알기론 그래요. 뉴스에 엄청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시급했던 게 권영진, 그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달서구 의원. 권영진 그때 대구시장이 고생 많이 했죠. 할 말 엄청 많을 겁니다. 그거 압수수색 하는데 막 방해하고, 그 코로나 그 걸린 사람 감염자 수색하는데 막 그 방해하고 아니라 그러고 안 갔다 그러고 막 난리쳐가, 그거 잡아내고 잡아가 격리하는데 시급했죠. 고현진 지금 의원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두 번 했나 연임하는 동안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누구보다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어, 그때 막 엄청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엄청 제가 유튜브 파일도 많이 올려놨는데, 뭐 대구 폐렴 이지랄하면서 어, 엄청 대구 뭐 꽃이다 뭐 작업자득이네 뭐 이렇게 해갖고, 결과는 나중에 어땠어요? 대구에서 사망자가 가장 적었죠. 음,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너네는 정부가 주사나가 오히려 죽었잖아요. 백신 맞고 죽었잖아요. 그죠? 특이한 게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개판이다. 그걸 핑계로 스마트폰 위치 추적 다 하고 다니고, 그죠? 음,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근본적인, 탄핵 이후에 국가가 더 발전하고 좋아진 게 아니라 탄핵 이후에 더 개판이 돼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죠? 지금 한참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뻗어 나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저런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늘어져서 자꾸 뒤처지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도 그런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금성은 구경도 못함. 최근에 그 이재명 당선자가 중국을 갔다 왔죠. 어, 근데 뭐 에펙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오고 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날씨 풀리면 가도 될 텐데. 그죠? 날씨 풀리면 가도 될 텐데 왜 이 추운 날에 갔는지 또 잘 모르겠고. 보통 이렇게 이거는 지금 G20 같은데, G20 사진 같은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에 두 번이나 갔었죠, 자금성을. 저거 한 번 갔었고, 또 창건, 하여튼 노동절 몇 주년 이래가 한 번 더 갔었고, 두 번 다 자금성에 초대받아서, 그렇게 셰시 안 하고도 가서 초대받아서 했어요. 자금성 구경하고 왔는데, 왜 이재명 당선자는 가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셰시를 하고 그렇게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왜 자금성 근처도 못 갔는지, 그죠? 밑에 보면 트럼프 멜라니 과거에 이제 일기 때 중국 방문했을 때 작업상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죠. 보통 저렇게 중국에서도 최고 예우를 해주는 거는 이렇게 자금성에 가서 이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왜 이재명 당선자는 근처도 못 갔는지 좀 궁금하고, 어, 과연 제대로 자기가 하는 것만큼 대우를 받고 있나?
왜 그렇게 굴욕을 당하면서도까지 계속 쉐쉐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나온 얘기가 있죠.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요구한 뭐 "이거 해 주면 요거 철회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는데 그중에 하나도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죠. 중국 한류 뭐 하면 좋죠. 가서 공연하고 이러면 좋긴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연예계가 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저번에 사드 때 이미 우리 나름대로 루트를 찾았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공연 안 하면 좋긴 하지만 안 한다고 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큰 타격이 있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는 약간 불법 파일로 다 보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파일을 공연을 안 가도 다 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홍콩 같은 데는 하니까, 마마 같은 걸 하니까 중국 공연을 아예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죠? 홍콩 같은 데 가서 공연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별다른 그렇게 뭐 제시 조건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성사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왜 지금도 라이브 방송 계속 하고 있던데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금성은 왜 안 갔는지. 음. 주식 투자 시 유의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장난을 잘 친다. 정권마다 주식 관련 비리, 보물섬, 과거에 보물섬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금과 은을 모아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독도 근처에서 침몰을 했는데 그걸 건지면 1조 원 정도 된다 막 이러면서 그 건져 올리는 회사를 상장을 했죠. 이거 1조 원 대박. 그때 당시 1조 원 엄청 큰 돈이었으니까. 1조 원 건져 올리면 대박 난다 이래가지고 회사를 상장하고 주식 팔아먹고 먹튀를 했죠. 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옵티머스는 뭐 유명하시죠.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옵티머스 저 구속되고 했던 그 펀드 사건 아시죠? 주로 이렇게 주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어, 저거에 이용되는 자금이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똥값일 때 미리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막 사죠.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주식 투자를 항상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상식적 주식 상승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다 좋아요. 만약에 환율도 낮고 막 또 뭐 우리나라 부채도 적고 막 전체적으로 막 전체적인 지수가 뭐 GDP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하여튼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주식도 올라가요. 그럼 괜찮아요.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지금 근데 다른 경기 지표는 다 최악인데 주식만 올라가잖아요. 저거는 투기성 자본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어서 올라가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주가 조작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항상 지금 주식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봤을 때 변동금리 해가지고 지금 연준 의장도 바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연준보다 이자가 낮거든요. 그럼 항공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빚을 얻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으면 빨리 빚부터 갚으세요. 그 나라에서 절대 빚 갚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빚 갚는 거에 대해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재명 당선자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뭐 7년 전에 빚 갚아준다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후속 기사가 전혀 없네요. 갚아줬습니까? 음. 군인도 월급도 못 주는데 과연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요?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두 번 청구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 갚았던 빚을 두 번 청구하는 건 아닌지, 그죠? 좀 의심스럽고 아직까지 빚을 갚았다, 혜택을 받다 이런 그게 없어요. 후속 기사가 없네요. 그죠?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상승주는 몇 개 없으므로 직접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몇 개 없어요. 지금 수익 좀 늦게, 지금 삼성은 좀 지금 사면 좀 늦긴 했는데 삼성은 계속 올라갈 걸로 봐요. 지금 SK 지금 반도체가 뭐 전쟁 지금 계속 전쟁하고 이러면 어 반도체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는 거하고 비슷한데 성능이 떨어지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안 나도 이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바꿔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런 게 성능이 떨어지면 더 빠른 걸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열이 적거나 더 좋은 성능의 CPU로 바꿔야 탐지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멀쩡해도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성능의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나오면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하고 SK는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삼성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삼성이 대량 생산해서 물건을 뽑아대기 시작을 하면 아마 더 주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그죠? 하나는 지금 뭐 자주파하고 탱크 많이 판다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포탄. 그 탱크에 넣고 쏘는 포탄. 그게 그 재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알하고. 그래서 하나는 탱크하고 그 포탄 만드는 회사가 좀 좋지 않을까. 그죠? LIG 넥스원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어쨌든 이게 지금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너네 스스로가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미국 믿고 돈을 복지에 쏟아부었던 돈을 이제 군사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국방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포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써서 소모하고 없고 또 장갑차나 어쨌든 그 독일의 좋은 성능의 전차가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당장 메꿔야 되는 세컨드급의 어떤 탱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군함도 있어. 군함도 지금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면 군함이나 비행기나 이런 것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 거 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장난 아닐 거면 돈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나 카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죠? LIG도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그리고 순항 미사일 이런 게 개발이 잘 돼서 뭐 테스트가 만약에 좋게 끝났다 이러면 LIG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지금 살 건 몇 개 안 돼요. 지금 좀 돈 된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 싶은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펀드 가입을 하는 것보다 주식 계좌를 직접 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저는 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벼락 밑에서 똥 누는 놈은 저렇게 뭐라 그러고 길 한가운데서 똥 누는 놈은 왜 돌아가냐 그랬지. 저건 말로 해도 안 된다.